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의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2월 18일이고요. 자, 휴머시스. 어, 자, 휴머시스를 제가 급등을 했을 때, 이탈을 탁 나왔을 때, 우횡보, 3거래일, 6거래일, 12거래일,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죠. 11선이 올라오고 21선이 올라오는 상황 중에서 우행보를 하면서 이 지지구간들을 딱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지를 일단 체크를 좀 해보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21선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긴 한데, 21선을 지지받고 이제 좀 올라가줘야 되죠. 지금 방향성이 이 여기서 지지구간들, 우행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돌파를 할지 이탈을 할지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좀 강한 힘을,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쌍봉을 만들지, 이전처럼 조정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이전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지지 구간들이 형성을 하다가 이탈을 했어요. 21선을 빠졌죠. 이탈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61선 장기 이평선까지 조정을 좀 받았다가 이후에 쌍봉을 또 만들긴 했어요. 다시 추세를 돌이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쌍봉을 만들었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느냐?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어요.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지지를 받으면서 이탈을 하느냐, 방향성을 결정을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방향성을 결정을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죠. 저도 이제 좀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방향성이 결정이 될 때까지 좀 보자. 근데 이 정도로 행보를 하고 지지 구간들을 버텨줄지는 몰랐습니다. 나도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줄지는 몰랐지. 근데 방향성들을 빨리 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고 뭐 이러고 있어요, 일단. 자, 일단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21선의 지지를 받고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들. 근데 이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딱 21선을 지켜주면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21선 빠지는 순간 61선, 61선 또 빠지면 장기평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반등. 그러면은 남는 것들은 자, 주가가 이렇게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줄 가능성들 61선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움직임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움직임들 보여줄 가능성. 여기 21선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이제 방향선들을 결정을 해주기만 한다면 이탈을 하지 않고 올라가주는 여기 이 저항 구간. 자, 여기 이 부근에 돌파를 하는 모습들만 보여준다고 하면 이 영역권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고, 오늘 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긴 한데, 일단 뭐 진단 키트가 계속 이제 수요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진단 키트가 수요가 부족하다, 공급 부족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들인데, 자,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또 변수로 내일부터 3주간 거리두기 6인 10시 출입 명부 의무 작성 이제 잠정 중단한다. 우리가 방역 패스 적용은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근데 완전히 정책들이 계속 막 바뀌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딜 따라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리두기는 일단 유지한다. 인원 제한, 방역 패스,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근데 의무 작성, 이 수기 작성, QR코드 이런 것들은 19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어, 이 미적점자들은 PCR 음성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 검사는 하는데 우리 QR 코드로 확인을 했었잖아요.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예방접종 스티커, 종이 증명서, 전자 증명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뭐 수기 그 뭐냐 뭐 입장하는 이런 출입 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료가 된다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방역 패스도 이제 서서히 종료가 될 것으로 좀 점진적으로 좀 예상이 좀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점점 이제 방역 수칙을 점점 풀어주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런 기조에서 검사 수요가 좀 줄어든다 라고 한다면 자칫하면 실적이 좀 꺾일 수도 있는.
안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유지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당분간은 실적이 걱정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뭐 툭간말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그 자체 임상 백신 코로나 백신 이런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었는데 실적도 370억에서 4,7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증가됐어요, 진짜. 다른 기업들 지금 이거보다 실적이 증가된 기업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요. 앞으로도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주가는 좀 떨어졌어요. 뭐 물론 다른 개별적인 요인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실적만이 다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적이 성장성이 이어질지라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수요가 견고하겠냐라는 그런 전망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돼야 된다. 투자 심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방역 패스가 좀 이제 완화가 되는 것들도 지금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약간 이런 정책들의 변화로 인해서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생산을 좀 해달라 풀가동 시켜라 알아서 팔아줄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그리고 이제 이 내년 같은 경우에서도 셀트리온하고 좀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진단키트 실적들을 반영을 시키는 올해죠 올해 올해 반영을 시키는 것들도 기대감을 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를 좀 봐야 됩니다. 하락에 대한 이런 좀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들이고 방역 수치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변화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반영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분명히 하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들도 존재를 하겠고 상존을 하겠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에 대한 전망들 견고하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은 주가가 또 방향성을 상단으로 좀 결정하지 않겠냐.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21선 여기 그리고 21선하고 이탈하는 모습 22,500원 이 수준 여기를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들 좀 유심히 잘 체크를 좀 하시면서 방향성을 확인하고 또 결론을 내시는 게 좋지 않겠냐. 만약에 이탈을 해가지고 뭐 17,000원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 이탈하면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어,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탈을 하는 걸 뭐 그냥 비중을 축소도 안 하고 비중 축소도 적어도 이제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손실 구간을 좀 짧게 잡든가 하단 구간에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또 낮출 필요는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에 비중 축소를 한 다음에 여기 또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 확 낮아지잖아요. 이런 대응을 잡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머시스 참고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방향성이 결정이 안 될지는 몰랐는데 계속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체크해가지고 지금 흐름에 따른 전략들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판단 결정하시는데 투자 판단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